네, 안녕하세요. 김종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가운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시험이었죠. 네, 총평 및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마지막 1학년의 마지막 지필평가였습니다.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이 영상 찍는 날이 이제 시험이 막 끝났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 날 기말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선생님은 수요일 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등급 컷이 학교에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좀 이따가 뭐 이 정도 등급 컷을 예상한다 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좀 정확한 아직 그 등급 컷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총 4번의 집필평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동안 또 놀기도 열심히 노시고 쉬기도 열심히 쉬시되 또 할 땐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국어 수업 선생님과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 2학년에 봐야 할 우리 내신 시험들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우리 1번부터 23번까지 네, 총 23개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서술형 문항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문제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23개의 문항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네, 출제 단원들 보십시오. 네, 모든 작품들이요. 교과서에서만 등장했습니다. 다른 외부 지문 전혀 등장한 적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12문제가 무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항의 50%에 달하는 시험 범위가 바로 이 세종어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벌써 2025년에 2025년이 시작된 이후로 1학년 시험이 4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아시죠? 뭐 고교학점제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도 다 개편되는 첫 해였다 보니까 과연 이제 가온고의 시험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네,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가온고에서 추구하는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출제 범위라든지 출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네, 조금 실력 있는 강사이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분석이 완료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난 정도의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말고사 또한 역시 지난 3번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조와 경향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한 줄로 총평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등급 컷은 선생님이 92점,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어, 두 문제로 잡았는데 세 문제로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등급 컷이 무조건 80점대는 아닐 것 같고요. 92점 아니면 96점. 그 정도 선에서 1등급 컷이 확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별로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3번의 시험을 고려해 봤을 때 가운고 학생들의 어떤 평균적인 성적대 또 평균적인 실력대라고 하는 것들 어, 어느 정도 선생님은 이제 평가와 측정이 완료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글쎄요 좀 낮아지면 92점이고요. 사실 선생님은 왠지 한 문제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갈린다는 것은 뭐 배점이 몇 점짜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95점 몇 점 정도. 그죠? 95점 몇 점. 그러니까 90 예를 들어 5.9점은 1등급인데 95점 또 2점은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존재하는 정도의 난이도와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의 난이도가 또 어렵지가 않았었죠. 굉장히 쉬웠고 그 2학기 중간고사 또한 1등급 컷이 95점대였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시험을 구성할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도 예측을 했었고 학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글쎄요, 막상 까놓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간고사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려버릴 수 있는, 등급이 나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수능일 때도 어렵고 원래 물수능일 때도 어려운 거잖아요. 각각의 시험마다의 일장일단이 있는 법인데 그래도 차라리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뭐 두 문제, 세 문제 틀려주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종류의 가운고와 같은 출제 유형의 시험 스타일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를 틀려버리는 순간 2등급으로 내려가 버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 아마 이러한 경향성은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정말 꼼꼼한 개념들을 깊이 있게까지 알아둘 것을 요구하는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사고력이나 어떤 논리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꼼꼼하게 외웠냐, 얼마나 성실하게 잘 외웠느냐 하는 부분들을 요구로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좀 상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 5개를 뽑아봤습니다. 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무려 네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본봄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난이도가 다 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네, 가운고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문법 부분에서 살짝 어렵게 시험 문제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 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나 작문 혹은 매체에 해당하는 영역,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쉬운 문제들을 아주 적은 문제 수로 출제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고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은 문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평이한 시험이에요. 시험 범위 너무 좁았죠, 이번에. 아마 1년에 그 4차례 시험 가운데 범위가 가장 적은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외부 지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을 시험에 출제할 때에는 그래도 뭐 김유정의 다른 작품, 뭐 동백꽃이라든지 뭐 하는 것들을 좀 비교 대조하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거나 그죠? 그래서 뭐 서술자 시점에 따른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작품마다 좀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국어에 대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기 마련인데 가온고 시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단독 지문 봄봄으로만 문제 풀고 세종어지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용비 어천가라든지 하는 다른 중세국어 자료들과 함께 비교 대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 지문으로 다 풀어봐. 이런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형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기반 출제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킬러 문항 선생님이 5개 정도 뽑아보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조금 시험 문제가 까다로운 뭐 다른 학교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오히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킬러 문항 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 하나가 점수를 가르게 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확 등수가 확 차이 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이해, 두루뭉술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가온고에서는 1등급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꼼꼼함이, 정교함이 필수적이다. 너무너무 필요한 시험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행평가 관리 여부가 최종 등급 어,
최종 성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가온고 학생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평소, 그러니까 시험은 딱 하루 보는 거잖아요. 평소, 한 학기 동안의 수업 태도, 출결, 수행평가, 과제 이런 내용들에서 감점되지 않는 태도도 분명히 너무너무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개념들이 출제되기는 했었습니다. 비교부사격조사 과와 처수부사격조사 과와 접속조사 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있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학생들은 너무 쉬웠을 겁니다. 왜냐? 충분히 예상 가능한 킬러 문항이거든요. 너무 내고 싶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자습서 위주로만 공부한 학생들,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만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본 학생들은 어, 비교부 합격조사 과의 쓰임은 알았을 겁니다. 왜냐?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그 과를 서소부 합격조사나 접속조사와도 비교 대조해서 각각 과의 쓰임과 차이를 분석해낼 수 있는가, 설명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사형 어미냐, 부사형 전미사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선생님하고 수업 들은 친구들 계속 머리에 아주 박히도록 달달달 외웠습니다. 명사형 어미와 명사형 전미사의 차이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까다롭게까지 암기해 놓지 않으면, 그 개념을 외워놓지 않으면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한 문제를 싹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한 문제를 맞춰줘야 가온고에서는 1등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자습서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정도만 단편적으로 그냥 암기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 정말 정교한 이해,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이해,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야만 1등급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동국정원식 표기,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배웠다면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디응과 그냥 이응의 차이, 뭐 이런 정도는 아마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영보래, 조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또한 세종어제훈민정음이 중세국어 자료인 거는 다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몇 세기지? 15세기지? 17세기지? 네,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영보래라든지 아니면 몇 세기 작품인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차라리 모의고사, 즉 수능이었다면 절대 출제되지 않을 종류의 시험이죠.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잘 외웠니?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하고 넘어갔던 그 내용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복습하고 공부하고 잘 암기했니?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도 좀 들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가운고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성, 1년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만의 또 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사소한 포인트들까지도 가운고에서는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외워놓자 하는 것들 분명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너무 강조했었거든요. 그다음 마찬가지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전문이 분명히 세종이 쓰기는 썼지만 세종은 한문으로 처음에 썼다는 것. 근데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존재한다는 것. 뭐 이런 포인트들까지도 교과서 안에서는 별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가온고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그 세종. 세종이라는 그 임금의 이름은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없다. 죽고 난 이후에 붙여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었고 역시 네, 이번 시험 문항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히읗 종성 체언이나 아니면은 그 아래야, 점이라고 하죠. 개의 1단계, 2단계 소실, 그 순서와 그 단계를 이해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사실은 안 배웠습니다. 교과서나 자습서에서도 전혀 없는 내용이었죠. 네, 그러나 보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사실 수업한 친구들은 다 배웠어요. 히읗 종성 체현에서도 대해서도 배웠었고 아래아의 소실의 단계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뭐 달달달달 암기해서 푼다기보다는 보기에 이제 제공된 자료들을 읽어내고 그 자료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에 적용함으로써 보기하고 위배되고 있는 선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기에 따라서 설명되고 있는 선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 내릴 수 있는 오히려 조금 더 문해력이 강조되는 유형의 문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학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3위 1%의 비밀. 네, 쫑티 국어 수업의 성과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요. 네, 선생님의 수업은요. 국어 시험의 본질 그리고 가온고 시험의 출제 포인트를 완전히 꿰뚫는 그런 수업 방식을 진행하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신이 됐든 또 수능이 됐든 우리가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내신은 물론 조금 더 암기 위주의 어떤 공부 방법이 전제되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추론력이라든지 적용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앞으로 3년간의 수험 생활을 하면서 국어 시험 점수가 꾸준하게 오르고 또 국어 과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댐에 이제 구멍이 났을 때 물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댐 구멍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어 기본기 그다음에 이 국어의 어떤 국어라는 과목이 요구하는 그 이해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평소에 충분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 3년 내내 몸빵만 하다가 그 구멍 땜질만 하다가 수험 생활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겨울방학 시즌에는 조금 수능형 공부,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사고력을 정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국어 공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에는 물론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또 개념들, 수업들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밸런스 있는 수업을 추구하고 또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으신다면, 네, 여러분 선생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행평가까지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온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수행평가 너무 중요합니다. 감점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죠. 보통 이제 가온고 수행평가는 문제 풀이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행평가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 풀이형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여러분들 어, 이제 그 수행평가 이전에 한번 그 지문에 대한 내용들 쭉 공부하고 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형 수행평가 같은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감점할 거 투성입니다. 학생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게 감점됐을까? 근데 여러분 선생님의 눈과 학생의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눈으로 감점되지 않도록 정말 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좋은 글쓰기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수업 시간 내에 이 수행평가 지도하는 것까지 시간을 꼭 확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1대1로.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첨삭까지도 이루어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 수업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등급 다수 배출했습니다. 아직까지 등급 컷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1학기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만 봤을 때는 재원생이 50% 이상 1등급을 확보했고요. 요번 기말고사에서도 최소 30%, 그다음에 50% 정도까지 몇 명이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문제로 1등급 컷이 나올지 두 문제로 1등급 컷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30%에서 최대 50% 이상 네,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생의 전원이 네,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점수 상승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별 학습 점검과 1대1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이런 이제 순서와 이런 단계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 완전 이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무조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으로 먼저 1회독을 완료하고요. 두 번째로 기출문제와 변형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자체 교재,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모음, 고난이도 문항까지 이렇게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2회독, 3회독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점검,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 이제 이런 전략과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료는 선생님이 책임지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설명까지 다 완벽 반영해서 여러분들 필기를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가운고 맞춤형 자료 자체 교재로 매주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요. 1대1 피드백 및 맞춤형 코칭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행평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 평가 기준에 맞춘 정교한 첨삭과 맞춤 피드백 제공.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수행평가 현장에 가냐 안 가냐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 매주 보는 테스트 성적, 매주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답 패턴 이런 것들 누적 분석해서 학생과 끊임없이 1대1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 또 국어 공부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여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고 예비고일 친구들은요,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2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예비고2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 2시에서 6시 엠베스트 다산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에게 만약에 등록이나 상담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2025년이 끝이 났습니다. 거의 그죠? 이제 내년 2026년을 향해서 또 한 발자국 더 발전하고 싶은, 더 나아가고 싶은, 더 향상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